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4,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 뜨거워요. 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올라오고요. 네, 로봇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로봇, 반로자, 네,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네, 파워를 또 뿜어내 줬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도 축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후반부에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까 장중시황에서는 후반부에 물량이 터지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물량이 터지진 않았고, 터지는 척 하다가 바로 받아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빠졌어요. 네,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하락세 보였고, 코스닥 대형주는 대부분 바이오 쪽이고 제약 쪽이기 때문에 이쪽 상황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네, 계좌 상황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니까 이 전체 평균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찍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긴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4,723포인트예요. 자, 분봉 체크해 보시면은요. 여기 오후 1시경부터 해서 물량이 좀 나왔죠? 물량이 좀 나왔는데 그게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요. 자, 아침에 털어준 부분에서 반등 나오는 것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은 문제가 된다 였는데 물량이 좀 터지는 것 같았는데 바로 받아서 올려주고요. 막판까지 땡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난 조정 없는데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의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다 진짜 5,000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물량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 반까지 물량이 쭉 나오는 구간. 요런 구간에 나오면은 보통은 주가가 밀려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정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이게 대형주들이 밀려야지 가능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게 네, 코스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수급이 대형주를 위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고 뭐 코스닥 추세는 아직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은 걱정하실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아까 7,000억 넘게 나왔었는데 지금 3,800억으로 많이 줄었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렇게 쭉 진행이 돼버린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매도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막판에 반등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4,30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4,300억을 샀습니다. 금융투자는 여전히 네, 6,000억 정도 순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금융투자와 또는 이제 이 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 포지션도 상당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4,700에서 5,000 가는 거는 10%도 안 되거든요. 금방 올라갈 수 있죠. 뭐 대형주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자, 어떤 대형주가 움직일 것인가,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는 눈여겨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포함시켜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좀 봐야 됩니다만 네,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삼성전자가 무려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4만원 다시 돌파가 됐고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에서 빌빌대다가 네, 74만 2천원 0.5%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는 뭐 그동안 올라와서 조금 약보합세로 마무리됐고요. 조선주가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조선주. 그동안 또 쭉 올라가다가 툭 털어지는 모습이라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 네, 등등등 해가지고 조선주 쪽이 좀 많이 밀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현대차가 지금 플러스 마감이 됐어요. 4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아가 네,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14만 3천 원. 잘 올라가죠? 네. 이런 포지션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산주 조금 약세였고요. 뒤로 넘어가면 네, 아침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많이 보충이 된 것 같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맞다
올랐다,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뭐 오늘 하나는 25%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나타나고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 간의 어떤 차이 구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업종을 잘 골라야지 될 것 같아요. 종목을 잘 골라야지 수익도 발생할 것 같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밀렸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이 많이 밀렸는데요. 알테오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좋은 장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인 것 같아요. 자, 뭐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도 보이진 않았고, 올라간 건 올라갔지만 또 내려가는 것들도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바이오 쪽과 연결된 부분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로봇도 올라간 게 있고 내려간 게 있긴 합니다만 로봇주들은 그래도 대부분 강세를 많이 보여가지고 네, 계좌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564개 상승이네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336개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706개네요. 706개 상승에 947개 하락. 여기도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났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2시 반 넘어서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같은 우세였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상승률 살펴보시면 하나 갤러리아, 서메이지, 아진엑스텍. 아진엑스텍도 많이 올랐네요. 요것도 포인트가 좋긴 했었는데, 네,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다 작아요. 네, 시총 다 작은 것들 위주로 올라가는 거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상한가 종목이 제법 있었어요. 파워로직스가 상한가, 우수 AMS도 상한가.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 지금 25%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뉴로메카가 지금 시간외에서 거의 또 상한가 근처까지 들어가 있어요. 시간외에서, 네, 28.9%. 네, 요거는 이제 절반을 팔았어요. 네, 100%도 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량이 위쪽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다 팔면 안 되죠. 절반만 팔고 또 현금화 시켰다가 또 다른 거 공략할 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잘 올라갔고 OCI나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은 가격 때문에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제니 로보틱스까지 해가지고요. 57개. 근데 ETF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 46, 7개 정도가 오늘 상승한 것 같다. 그냥 평균치 정도인 것 같아요. 쭉 내려보시면 상승 포인트는 3.1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왔어요. 아침엔 2.2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자, 하락률 볼게요. 여기도 오늘 빠지는 종목들이 제법 있었어요. 네, 제법 있었는데 뭐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0개 남짓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냥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낙폭이 조금 촘촘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3.1이죠. 3.1 올랐고 3.1 내렸어요. 그러니까 보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합, 계좌 보합. 그나마 올라간 종목이 있어서 계좌가 보합으로 끝난 거지. 실제적으로 네, 뭐 바이오 쪽에 비중이 많다거나 그러면은 오늘 독박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반도체, 로봇, 특히 로봇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면 오늘 계좌는 미친 듯이 올라갔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선택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유진, 뉴로, 좋아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네요. 네, 막판에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가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두산, 효성중공업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도는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쪽 매도가 많아요. 그죠? 네. 조선 쪽 매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 조선과 바이오 쪽이 오늘 기관의 주된 목표치였네요. 엄청 이쪽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하고 하이닉스는 매도가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좀 줄었어요. 아까 2시 반에 비하면은 4천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천억으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쪽 매도가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차익 매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야, 이 정도 올랐으면 되지 않았냐.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많이 올랐으면 좀 조정 받아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조선주를 매도하는 모습은 없네요. 외국인들은. 네. 그럼 오늘 조선주의 하락은 대부분이 기관 쪽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매수 쪽은 원전 쪽.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한전기술 이렇게 원전 쪽 매수가 있었고 전력 관련주도 LS 일렉트릭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하게 뭐 눈에 띌 만한 종목 매수는 없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삼성전자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수를 또 더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잡아서 올리면 지수는 무조건 딸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오늘 시장도 올랐죠. 오늘 시장은 4,700 넘겨서 올랐고 계좌도 잘 올랐고 로봇주들은 뭐 그냥 뭐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아주 즐거울 겁니다. 자, 즐거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네, 편안한 저녁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 올랐으니까 네, 뻘고죽죽한 계좌들 보면서 흐뭇해하시면 그게 끝 장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